나는 아테네를 배신하고 크세르크세스에게 충성할 것이다. 지금 그리스군 내부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 대부분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하니 서둘러 그들을 공격해라. 공격이 시작되면 나는 내부에서 돕겠다. 이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인들의 배신자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죠. 테르모필레아도 네, 테르모필라에서도 에피알테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니까 또 배신자.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고 물었겠네요. 네, 크세르크세스가 의심하기보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친구다라고 여겼던 거죠. 오. 이 사실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까지 이 페르시아 함대를 살라미스로 끌어들인 이유는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협은 육지 사이에 낀 깊고 좁은 바다였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좁고 구불구불해서 이 배가 들어오기 힘들고 들어온다 해도 육지에 부딪히기가 쉽죠. 아하. 아 진짜 테미스토클레스 꾀쟁인데요? 예, 게다가 그리스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기동력을 3배나 높일 수 있는 배를 특별히 준비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노가 3단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스의 이 3단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층을 3개로 해가지고 각각 노수들이 배를 적게 하는 거였죠. 엄청 진짜 빨랐겠다. 그러니까 보통 배보다 한 3배쯤 빨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게다가 앞에 보면은 충격 구조가 있죠. 앞에 눈 모양이 있고 눈 모양이 이렇게 삐죽 나온 것, 거기를 그 청동으로 감쌌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 해전은 상대방의 옆구리를 노려서 충돌하거나 아니면 나란히 마주 보면서 부딪히는 것이 이 주된 전술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허를 찌를 수 있는. 반면에 페르시아 배들은 1단 내지 2단이었대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렸죠. 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 왕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함대에는 대략 1200척의 함선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반면에 그리스는 386척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이 전투가 바로 인류 최초의 해전이자 지금까지도 세계 3대 해전으로 꼽히는 바로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서로 전력을 쏟아부은 전투인 만큼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와 그리고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나팔 소리로 전투 신호가 울리자 살라미스 해협에는 거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적 열세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역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 화가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한번 또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비레름 폰 카울바흐의 그림인데요. 이 가운데 해협에서 두 나라의 해군이 육탄전을 벌이는 모습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이 왼쪽 위에 옥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뭐가 제일 특이하게 보이시나요? 좀 무슨 귀신 같은 저 세 명. 저 위에 이렇게 떠도는 모습 보이죠? 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었어요. 그래서 특히 아테네의 전통적인 영웅 테세우스의 혼령이 나타나서 아테네를 가호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런 신 이런 걸 엄청 믿네요. 그렇죠. 네. 도대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대단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이건 신과 우리 수호 영웅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로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정복하겠다 이런 꿈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즉각 철군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리스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페르시아는 어느 정도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고 패권이 넘어갔게 예. 돼요. 이 그리스는 확장이 되게 됩니다. 특히 알렉산드로스가 마침내 그리스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죠. 그야말로 그런 점에서 세계화의 주도권이 완전히 서양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서양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게 어쩌면 서구인들의 시각을 많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 300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페르시아나 동양에 대해서 미개하다는 또는 어쩌면 기괴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운 것도 이런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 그런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History is written by the victors. 그 역사가 이긴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 페르시아 친구 와서 이거 보면서 속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리스 이 정도 대단하다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거 다 밀렸다고. 근데 오해도 많이 풀려서 진짜 저는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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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모두의 시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볼 때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화해하고 협력해 가면서 진정한 평화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